아빠가 딸에게 알려주는 법률 노하우 아딸로우입니다. 아딸로입니다. 요즘에는 좀 궁금한 게 그 유명 연예인들이 이제 이혼을 하면 그냥 이혼을 하면 되는데 무슨 이혼 조정 뭐 협의 이혼 뭐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 근데 그 개념을 모르니까 그 이혼 조정이 뭔지, 왜 연예인들은 이혼 조정을 하는지 그런 게 조금 살면서 법률 상식으로는 알아둘 필요가 있긴 하지만 너나 우리들한테는 그런 일이 절대 없어야 되는 일 중에 하나야. 그렇지.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뭐 서로 안 맞을 수도 있는 거고, 그게 꼭 좋다 나쁘다의 문제로 단정적으로 할 얘기는 아니고, 이혼을 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 그러니까 첫째는 협의, 당사자 사이의 이혼에 대한 의사의 협치가 이루어졌을 때에는 협의 이혼 절차라는 것이 있고, 협의 이혼이 안 될 때 어떤 원인여하를 불구하고 서로 협의가 안 될 때 할 수 있는 게 재판상의 이혼이라는 게 있거든. 근데 협의 이혼 절차는 두 사람이 손 붙잡고 가서 저희 이혼에 협의했습니다, 합의했습니다 라고 하고 그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보통 숙려기간이라는 게 있어. 그게 이제 미성년자가 있으면 3개월, 그리고 미성년자가 없을 때에는 뭐 한 달 또는 한 달 반, 그 유예기간이라는 그 숙려기간이 있거든. 숙려기간이라는 건 이혼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을 다시 해봐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유예기간을 두는 거거든. 그런데 그 협의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누가 됐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그 부부 당사자는 판사 앞에 가야 돼. 즉 가정법원에 출석을 해서 두 사람이 이혼할 의사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판사 앞에서 그 동의, 그런 이혼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는 그 확인을 받아야 돼. 그래서 협의 이혼 의사 확인이라고 하는 거야. 그거는 예를 들어서 뭐 강제로 너 이혼 안 하면 해코지 할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본인의 의사가, 이혼의 의사가 정당하고 정확한지 그걸 국가기관인 판사가 확인을 해주는 거고, 그 확인을 하고 나서 되돌아서 둘 중에 한 사람이 가족관계 등록부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에 이혼 우리 협의했습니다 라고 신청서 제출하면은, 그래서 가족관계 등록부상 이혼 등재가 되면 이혼이 되는 거거든. 그런데 한쪽은 이혼하고 싶은데 한쪽은 이혼을 안 하고 싶어. 그럴 수 있잖아. 그렇지. 그게 뭐 사랑해서든 아니면 어떤 그 감정적인 거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그 이혼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할 수 있는 게 재판상의 이혼이거든. 그런데 협의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이 사랑을 하면서도 이혼에 대한 어떤 못 살겠다, 사랑하지만 못 살겠다 라고 하든지, 아니면 미워져서 못 살겠다라고 하든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혼하겠다는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되는데, 이 재판상의 이혼은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이혼을 안 하고자 하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 나 너하고 못 살겠으니 이혼해달라 라고 했을 때 상대방이 이혼을 난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야. 그럴 경우에는 법에 호소를 해서 강제로 이혼을 시켜주세요 라고 하는 게 재판상의 이혼이야. 그런데 재판상의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6가지 사유 중에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이 해당이 돼야 되는데, 그게 예를 들자면 뭐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다든지, 뭐 처자식을 버리고 유기했다든지, 아니면 직계 존속으로부터 뭐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든지, 뭐 행방불명된 지 뭐 3년이 지났다든지. 근데 그 중에 6번째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라고 하는 단서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것은 예를 들어서 뭐 폭행을 한다든지, 그래, 때리거나. 상습적으로 폭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가족 생활을 어렵게 할 정도의 그 도박벽이 있다든지. 그러니까 게임 중독이. 그렇지.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1항부터 5항까지는 정해져 있는데 그것에 준하는 어떤 그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을 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을 상대로 해서 그 배우자를 상대로 해서 난 너하고 못 살겠으니까 이혼해달라. 저 이혼 시켜주세요라고 법에 호소하는 것이 재판상 이혼 제도야. 근데 난 궁금한 게 이게 법이 항상 증거가 좀 필요하잖아. 근데 만약에 때렸는데 표시가 안 나게 때리고 그걸 몰라. 근데 난 자꾸 맞아. 그럼 어떻게 그거를 호소해? 글쎄 이제 한쪽은 맞아. 폭행을 당했다고 하고 한쪽은 안 한다고 그러고 한쪽은 난 죽어도 안 때렸습니다 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런데 그럼 글쎄, 어쨌든 증거를 잡으려고 그 사람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 보통은 서로 이제 예를 들어서 가정사라고 하는 것이 집안의 문을 딱 잠고 들어가. 그리고 부부가 한 방에 들어가. 그럼 부부가 한 방에 들어가면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보면은 과거에는 폭행을 당했다. 부부간에 폭행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주로 남편이 부인을 폭행한다라고 그 고정관념으로 바뀌었지만 뭐야 지금? 아니 요즘은 세상이 달라져서 뭐 이게 우스갯소리지만 아니 남편이 부인한테 폭행을 당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 진짜? 네가 얘기한 것처럼 이혼 소송이 됐을 때에는 어쨌든 증거재판주의야. 그러니까 한쪽은 때렸다고 하고 한쪽은 전혀 손끝 하나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았다라고 하면 모든 기본적인 민사소송의 원칙은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 책임을 지는 거거든. 물론 이제 뭐 의료사고라든지 사회행위 취소소송이라든지 까지 특별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는 내가 이혼해 주세요라고 소송을 걸었을 때에는 상대방이 그 예를 혼인 파탄의 원인이 폭행이 됐든 부정행위를 했든 그런 그 증거를 제시를 해야 돼. 물론 증거 없는데 법정에서 상대방이 인정을 하게 되면 뭐 증거가 뭐가 필요했겠어. 그런데 대개는 이제 이혼하기 싫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하는 부정을 먼저 하니까 이혼 소송을 하기 앞서서 가급적이면 그래서 증거 자료 예를 들어서 폭행을 했다. 그러면 112에 신고를 해서 뭐 경찰에 출동했던 그런 증거 자료를 그런 그 사실관계를 남겨놓든지 아니면 뭐 폭행을 당했다. 그러면 다음날 쪼로록 병원 가서 진단서를 떼어놓든지 물론 진단서에는 넘어졌어요가 아니라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어요. 아니면 아내로부터 폭행을 당해서 뭐 이런 그 상해를 입었습니다. 라고 하는 증거를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지. 그렇다고 하면 이제 그 조정 절차라는 게 있는데 그건 정식적으로 재판 그러니까 너 잘났니 나 잘났니 라고 하는 그 혼인 파탄의 원인이 누구한테 있느냐를 따지기 이전에 협의는 안 되지만 그 재판상 이혼 가면은 과거에 그 있었던 나쁜 일들을 서로 건드리게 되거든. 그러니까 어떤 똑같은 부부 생활을 하면서 나는 그냥 그렇게 나쁘게 생각을 안 하고 어떤 행동이나 말을 한 것이 상대방이 상처가 돼서 그것이 나한테 아주 치명적인 그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이다 라고 하는 주장을 할 수 있으면 그거 별거 아니었는데 그랬나? 하고 그것을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제 사람 감정이라고 하는 게 극단적으로 그렇지. 치닫다 보면은 네가 그까짓 걸 가지고 라고 해서 서로 감정적으로 치닫게 되거든. 그렇지. 이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어차피 이혼할 거다라고 하면 그 조정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재판을 그것도 일종의 재판 절차이긴 하지만 조정 절차에 들어가서 이혼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둘이 어쨌든 이혼을 둘 다 하고 싶은데 그렇지. 아니 하고 싶은데 또는 한쪽은 하고 싶고 한쪽은 하고 싶지 않지만 어차피 정식적으로 재판 절차로 가기 이전에 이혼을 원하는 쪽에서 일단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이혼에 대한 협상을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거야. 법정에서. 그래서
성립이 되면, 즉 조정이 성립되면 그냥 조정 조서라고 하는 것이 꾸며져서 판결하고 동일한 효력이 생기는 이혼 판결을 받게 되는 거야. 그런데 보통 이제 유명 연예인들이 그 조정을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 이혼 소송으로 가게 되면은 네가 잘못했으니 나는 이혼하겠다라고 상대방이 혼인 파탄에 이러이러한 그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습니다라고 가정사에 있었던 것을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은 주장하고 입증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 그럼 그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유명 연예인 같은 경우는 소송을 하는 쪽이나 당하는 쪽이나 그것이 다 얘기거리, 남 얘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가십거리, 그러니까 너무 일방하에 오르내리니까 서로 못 살겠고, 그런데 협의혼을 하자니 당사자가 어떻게 반드시 법정에 출석을 해야 되는데 출석하기에는 또 남의 시선이 부담스럽고, 그런데 이혼 조정 절차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을 해서 본인들이 법정에 출석 않고 변호사끼리 이혼 조정을 하게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형식적인 절차, 그러니까 언론의 눈을 피하되 두 사람의 치부를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변호인을 각각 선임을 해서 법정에 나가서 뭐 이혼 합의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조정 조서를 받음으로써 빠르고 간단하게 이혼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 조정 제도라고 하는 것을 많이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게 아빠의 생각이야. 근데 거기서 조정도 어쨌든 재산도 조정이 되고 그러는 거지. 다 물론 그 조정 안에는 첫째는 이혼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그런데 그 재산 분할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재산 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 법적으로. 그러니까 조정할 때 물론 재산 분할까지 다 이루어지면 그걸로 끝나는 거고, 그냥 이혼에 대한 합의만 했다라고 하고 이혼만 했어. 그런데 나중에 되돌아보니 서로 가지고 있는 각자의 재산이 내가 상대방 이제 이혼한 뭐 남편이든 아내의 입장에서든 상대방이 나보다 너무 많이 가졌다, 나는 그 재산 형성에 나도 굉장히 많이 기여를 했는데 상대방이 너무 많이 가져서 난 그것을 일부라도 돌려받고 싶다라고 할 때는 그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법원에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이라는 걸 할 수 있거든. 그렇게 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재산을 분할 받을 수도 있지, 대상이 된다면.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그럴까? 다음에 또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아딸로이입니다.